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공포 라디오.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용용희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이에요.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아파트가 최고층이 17층이었고 저희 가족은 17층에서 살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문제될 게 없었지만 그날은 등교를 할 때부터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었는데요. 야자가 끝나고 11시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떡하니 붙어있는 날이었습니다. 저층에 사는 사람들에겐 조금 불편한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저처럼 고층에 사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계단과 오르막의 향연은 물론 구간마다 자동으로 켜져야 하는 불빛이 안 들어오는 곳들까지 과장 조금 보태서 PT 8반 체조를 하루 종일 하는 느낌과 비슷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숨을 몰아쉬며 14층에 도착을 하자 제 귓가에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소리라기보단 제자리 걸음을 하는 소리 같았고 여선생님들이 간혹 신고 오는 하이힐의 소리와 같았는데 그 상황에서 듣고 있자니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층에서 구두 신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 무서우니까 마중 좀 나와줘. 어머니는 다 큰 사내 자식이 뭘 그리 겁이 많냐며 투덜거리셨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죠. 한시름 덜었다는 생각이 든 저는 당당하게 계단을 올랐고 17층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끄트머리엔 하이힐을 신고 뒤를 돌아서 있는 어머니가 있었죠. 엄마, 여기서 뭐해? 빨리 들어가자. 나 힘들어.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에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가 맞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무슨 마네킹 같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인데 분명 뒤통수는 저희 어머니가 맞는데 옷차림이 영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입지도 않는 그런 옷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으니 이상하다 생각할 만했죠. 그렇게 멍하니 그 뒤통수만 뚫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각또각또각. 그리고 그 소리는 제가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서 들었던 소리와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겁에 질려서 뒷걸음질을 쳤고 그대로 계단을 굴러 중간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어머니라고 생각한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잘만 하면 피해서 집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빠르게 계단을 다시 올라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제낀 뒤에 저희 집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들겼습니다. 평소랑 다른 점이 있었다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야 할 집에 모든 전구가 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온 건데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고 불까지 다 꺼져 있었죠. 뭐야, 다들 장난치지 말고 나와. 하지만 제가 지른 고함 소리는 고요한 정막 속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여자가 제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하이힐 소리가 점점 현관문으로 가까워져 오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다음 거실에 불을 켜려고 했는데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길래 이게 뭐야?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다 못해 사고 회로가 정지가 됐죠. 두 귀에선 이명이 들려오고 멍하게 집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찰나 휴대폰이 울리길래 받아봤더니 아들, 엄마랑 아빠 오늘 모임이 있어서 새벽 늦게 들어갈 거야. 수아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고 밥은 식탁 위에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고 게임 늦게까지 하지 말고 일찍 자.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저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전화를 받은 건 누구야? 엄마 목소리 맞는데? 그러길 잠깐 인터폰이 울리길래 들여다보니 엄마랑 똑같은 얼굴을 한 무언가가 얼굴을 불쑥 내밀고는 아들, 마중 나오라더니 왜 혼자 들어갔어? 이걸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깨 눈을 떠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는 집안으로 헐레벌떡 들어가서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자놓고는 무슨 뚱딴짓 같은 소리야. 그럼 제가 어젯밤에 겪은 그 일들이 전부 꿈이라는 말인데 과연 제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은 한낱 꿈이었을까요? 아직도 생생한 인터폰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있던
어머니와 소름 끼치게 똑같이 생긴 하이힐을 신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그 여자. 저는 결코 그 일이 꿈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룸밀러 킴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 가족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직전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오셨고, 일본의 근대 문명에 감명을 받은 할아버지가 일본에 정착을 결정하고 일본인이셨던 할머니와 결혼을 하며 당시 할머니의 집안에서 하고 있던 가업을 이어받은 게 그 시초예요. 저 역시 할아버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업을 이어받아 생계를 꾸리고 있었고, 같은 대학에 다니던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했고요. 그날은 분명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다며 좋아했죠. 분명 그랬어야 했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와이프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당신 애들 데리고 친정 간다고 안 했어? 아직 출발 안 한 거야? 제 말에 와이프는 오늘 친정에 중요한 손님 오셨대. 그래서 다음에 가기로 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무미건조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애교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을 텐데, 소름 돋게 무미건조해서 순간 얼척이 없기는 했지만, 내가 아까 전화 받을 때 너무 좋아하듯이 말해서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와이프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을 했고, 식사를 마친 뒤 다같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죠. 보통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야 할 와이프가 보이질 않았고, 등교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을 아이들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늘이 주말이었나?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토요일이었고요. 그럼 그렇지, 아직 다들 자다 보네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래도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깨름칙한 느낌이 들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웬 A4 용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탁상에 놓여져 있는 그 종이엔 와이프가 남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대충 일요일 아침에 돌아올 테니 인스턴트 먹지 말고 차려놓은 밥 먹고 술 마시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다같이 집을 나선 건가 싶어 처가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장모님이 전화를 받으시기에 애들이랑 그 사람 이제 막 도착했을 텐데 잘 도착했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장모님의 대답은 이 사람아, 전날 저녁에 와서 늦게까지 수다 떨다가 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뭐라고? 그래서 저는 어제 퇴근하고 왔더니 친정에 손님이 와 계셔서 못 갔다더라. 그래서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 아무도 없길래 아침 일찍 갔나보다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했고요. 장모님은 제 말에 한숨을 쉬시면서 금요일이라고 퇴근 전에 술 한잔 걸친 거 아니냐는 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저녁에 저는 누구들과 함께 목욕을 했고 누구들과 함께 저녁을 보낸 걸까요? 부산 영도에 거주하는 정나라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검통님이 업로드하신 부산 입시학원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나서 보내보려고요. 지금 제가 사는 곳은 부산 영도이지만 어릴 땐 인천의 주안에서 살았었습니다. 지금이야 주안이 제법 번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들었지만 제가 어릴 적이었던 당시엔 그냥 허허벌판이었는데요. 그런 허허벌판의 한가운데 유독 신식으로 지어진 눈에 확 띄는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엔 식당가와 각종 병원 및 학원이 들어섰고 저는 그 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 건물은 뭐랄까요? 입구에 들어서는 즉시 느껴지는 오한과 알 수 없는 이상한 중압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당시가 분명 8월에 내리쬐는 햇볕이 따가울 정도의 날씨였는데 이상하게 그 건물에만 들어가면 마치 초겨울의 그런 한기가 느껴졌고 어깨 위에 뭔가가 내려앉는 느낌도 들었었는데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지 항상 그 건물 안에서 일을 하거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두 눈은 퀭했고 몸이 성치 않아 보일 정도였죠. 제가 다니던 학원은 당시의 유행처럼 번지던 보습학원이었는데 처음 학원이 오픈을 하고 몇 달간은 선생님들이 의욕이 넘치셨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습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선생님들의 교체가 잦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다 보니 함께 다녔었던 친구들도 조금씩 이탈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기억하는 그 시점엔 한 강의실에 학생이 둘셋 정도만 남아있을 정도로 폐업 직전의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제가 수강을 듣고 있던 과목이 근현대사였는데요. 그 과목을 맡은 선생님만이 유일하게 오픈 초기부터 당시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굉장히 활기차고 수다쟁이라 수업을 하는 내내 재미있고 위트있게 분위기를 끌어가는 게 주요 포인트라 인기도 많았었지만 그분 역시 어느 순간부터 코피를 자주 흘리거나 강의를 하는 도중 두통을 호소하며 자습으로 전환하는 일이 잦아졌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둘셋만 남은 처절한 강의실에서 비틀거리며 어찌저찌 강의를 이어가던 역사 선생님은 결국 검붉은 비를 토하며 바닥으로 고꾸라지셨고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얼마 가지 못해 숨을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이후 다른 강사님들 역시 원인 모를 질병이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심한 장애를 안게 되셨고요. 제가 그 학원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일은 텅 빈 강의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중 학원의 로비에서 꽹과리를 치는 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고 나가봤는데 딱 봐도 무당옷을 입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연신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무당이 뛰다 말고 바닥에 엎드려서 고통스럽다는 듯 헛구역질을 하더니 하던 행동을 전부 올스탑 해놓고는 원장님을 앉혀놓고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학원뿐만이 아니라 부지 자체가 도깨비터야. 이 건물을 올린 놈들이 터주인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멋대로 건물을 올리는 바람에 잔뜩 화가 났는데 이미 그 화를 달래주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제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걸 원장님이 뒤늦게 확인을 하시고는 저에게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시면서 방금 전에 들은 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며 저를 직접 집까지 태워다 주셨고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거의 사나흘 만에 학원은 그 건물에서 사라졌고 그 자리에 치과가 들어서 있는 걸 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12살밖에 안 된 어린애라 왜 비밀로 해야 했는지, 왜 돈을 쥐어줬는지를 시간이 제법 지난 이후에야 알았죠. 과연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또 그 건물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분들은 어떻게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근 한 달간의 시간 동안 목 컨디션이 좋지 못해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한몫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영상 업로드 주기를 어느 요일 특정 시간대에 잡지 않고 제 컨디션이 따르는 대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